유튜브 강의를 이제 보고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예, 강의에서 지금 여기 흐름에 들고 그로 인해서 편안함에 대해서 얻어지는 편안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안함이라는 것이 본래 그런 그 관념 세계에서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거를 편안함이라 하느냐. 갖가지 우리가 사물을 보든가 맛을 보든가 들리든가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거기서부터 분별이 바로 일어나죠. 바로 일어나서 거기서 들끓는 마음이 일어난다고요. 편안하게 지나가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삶에서 필요로 한 그런 관념, 분별, 이러한 것들은 그냥 내가 내가 목이 말라 하면 물 마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고프다 하면 밥 먹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쓰고 나서 하나도 찌꺼기가 안 남아. 영이 없어. 그렇게 그렇게 함으로써 한다는 생각도 없이 그냥 물 마시잖아요. 내가 어디 물 마셔야지, 그것도 일어나서 목이 마르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먹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여운이 안 남아.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럼 우리한테 고통이나 근심 이런 걸로 안 오죠. 그러니까 쓰고 나면 원상복구 되는 거예요. 항상 삶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 근데 어디에 내가 걸렸을 때가 문제예요. 그래서 걸린다는 건 뭐냐? 저 맛있는 뭘 먹었어. 그러면 맛있다 하는 순간 거기에 내가 움켜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것하고 비교가 돼요. 즉시.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거부를 해. 거부하려니까 그 마음이 또 그런 게 불편함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냥 어떠한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건 당연해요. 분별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데 그때 일어나는 그 분별을 내가 관조하는 거예요. 내가 싫다는 마음이 일어난다, 좋다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을 즉시 일어난과 동시에 그를 관조해서 그 자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어떤 분별이 생겨나고 예를 들어서 내가 편안하다 아니면 이 음식이 맛있다라는 어떤 좋은 느낌이 생겨나면 당연히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집착하게 될 거고 반대로 어떤 싫다는 느낌이 생겨나면 또 싫어하게 될 거고 그 좋고 싫어함이 생기는 그 순간에 그것에 묶이지 않고 간주하는 게 분별하지 않음이고 알아차림이고. 그렇죠. 그걸 이제 그런 마음이 지금 나한테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눈치채는 것이 자각이야. 예. 그러면 그 자각을 왜 필요하냐? 그냥 멍하니 그걸 당해가지고 자각이 안 되면은 그냥 일어난 그 분별에 그냥 휩쓸려 가요. 그것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안 되고 즉시 자각이 일어나서 거기에 내가 끌려가지 않는 것, 그것이 편안함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내 음식을 먹고 이 음식이 맛있다 그래서 관찰을 해서 내가 좋아한다는 느낌을 봤을 때 그 느낌에 대해서 다시 이 음식에 대해서 내가 왜 좋아할까 혹은 지나가는 예쁜 아가씨를 보고 내가 좋아하는 호감이 생겼는데 그 좋아하는 느낌이 왜 생겼을까? 외모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제 기존의 어떤 관념 때문인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그거는 내가 밖에서 시원한 바람을 지금 지나가는데 시원함을 느끼고 있잖아요. 예. 그럼 이 바람이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생겼으며 그 근원은 어디고 뿌리는 어디서 나왔으며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좋은 거를 알면 끝이네요. 인연 따라 조건 되어지고 하면 조건 돼서 인연 되면 인연 따라 나타나는 거거든. 그러면 일체가 다. 좋은 거를 즐기는 건 나쁜 게 아니네요. 그냥 그걸로 머물지만 않으면 되는 거네요. 지나가면 사라지면 사라졌다고 알고, 즐거울 때는 즐겁다고 알고. 거기에 즐거움이다 뭐다 하는 것도 내가 만든 만날이란 말이야. 본래 없다고. 그냥 그 어떠한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작용이 일어난 거야. 아, 관념하고 지금 느끼는 감정하고도 분리가 되네요. 감정이라고 하고 느낌이라고 하는 것도 이미 머물러서 나타난 분별이야. 그러니까 몸의 어떤 하나의 감각의 일종일 뿐인 거죠. 어떤 만약에 좋은 느낌을 받아가지고 전율이 다 왔다. 그럼 그 전율일 뿐이지 그걸 다시 이걸 내가 좋다고 생각하거나. 그렇지. 그것이 이 전율이 어디서 어떻게 왔을까? 이런 것은 제가 당연히 이제 의미부여를 했어요. 그러면 의미가 없다. 예. 그거를 중간에 현상이 이제 내가 관념에 뒤덮여 있으면 실제로는 몸으로는 어떤 전율의 자극을 받았는데 내 관념으로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곡해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분별하고 그걸 파고들고 해봤자 우리 그게 몸 상태고 그걸 아무리 해석하고 해본들 영원히 안 풀려요. 오히려 이제 그 스쳐가듯 그 바람을 흘려보내는 지나간 그 상태를 그대로 보는 사람이 더 정확하게 보겠네요. 상황을. 정확하다는 것도 없어. 그것도 생각이야.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언어나 관념이 안 붙는 거네요. 그렇죠. 언어 이전. 그렇다고 해서 감각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그럼 감각과 어떤 이미지도 관념이 그렇지. 이런 이미지 그대로 보는 그것도 분별이죠. 이미지 보는 것도 분별이요. 분별이죠. 이미지라고 이미 생각되는 거 나오는 얘기거든. 내 생각을 시각적으로 보고 네. 이미 분별이 돼서 저 이미지라는 말이 나온 거. 이미지. 그렇지. 그렇지. 말 나오기 전에 이제 본 그대로는 그대로. 그렇지. 네. 그 이미지라는 생각이 떠오르는구나 하는 거예요. 그걸 자각이라. 현상에서 이제 그 새로 덧붙여 나가는 생각 관념을 중간중간 다 보는 거네요. 현상을 보고 거기서 새로운 생각이 나는 거 아닙니까? 생각이 날 때 그 생각이 났다고 하는 거예요. 말하지 말고 지금 내 마음이 지금 어떠한 이미지가 일어나고 있고 느낌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눈치채는 거예요. 그게 자각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이 일어나고 이렇게 있구나 하고 내가 눈치를 채잖아. 예. 눈치채면 그건 사라져요. 사라지고 또 다른 작용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지. 계속 되어져 가는 그 작용을 찰나찰나 관조한다. 그렇지. 중간중간에 생겨나는 관념이나 언어가 보조수관이 될 수는 없습니까? 그 자체가 어떤 그 현상을 그게 관념이라고. 그게 생각이라고. 보조수단이니 뭐 이런 거 그런 말. 그냥 현상 자체로 완벽한 수잖아요. 그렇지. 덧대는 거죠. 우리가 어떤 현상이 있을 때 거기다가 덧대는 거는 그 현상 자체는 아니니까. 거짓이지. 그게 분별. 거기에 빠져. 거기에 그걸 내가 취하기 때문에 그냥 일어나. 어느 누구도 똑같이 일어나는데 그러한 분별에 빠지지 않는 거야. 관념의 생겨난 자체도 일종의 현상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보는 거네요. 그것도 오는 거지. 그것도 지금 여기지.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시각적으로도 청각으로도 맛으로도 느낌으로도 다 있으면서 또 머리에서 불현듯하게 나오는 그 생각이 나오는 똑같아. 또 모두가 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라면은 지금 여기야. 분리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러한 것이 일어날 때 거기에 빠져들지 말고 잡지 말고 취하지 말고 아 이런 생각이 일어나고 있어 하고 자각을 하라. 그걸 놓치지 마라. 빠진다는 것은 어떤 우리가 관념이나 뭐 다른 것에 빠질 수도 있지만 찰나라도 멈추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이 실제인 줄 알고 착각을 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 그렇죠. 그 여기에는 아까 뭐 얘기했던 뭐 어떠한 훌륭한 단어를 다 쓴다 해도 전부 다 쓰레기야. 찌꺼기야. 네. 이해해요? 네. 주로 이제 개운하죠? 예, 그 인식이라는 것 자체가 저 현상을 덮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 인식 자체도 하나의 현상으로 보게 되니까. 지금 여기야. 네. 지금 여기라는 말 이해해요? 네. 어. 인식을 가려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니지. 인식 자체도 보는 거예요. 그렇지. 그것도 관정하는 거야. 네. 그렇지. 그것이 지금 여기기 때문에. 이해하죠?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내 말 자체, 내 말하면서도 묶이지 않게 되겠네. 그렇지. 그렇죠. 네, 세상에 말 보고 있으니까. 어떤 그 무엇에도 머무를 수 없죠? 네. 걸리지 않지? 네. 그게 붙여요. 그게 일행삼매야. 그러니까 편안하죠. 들끓는 그 어떤 마음이 사라지죠. 그 무엇을 봐도 그렇게 되면은 내가 어디에도 관여할 수 없다는 걸 알아. 그래서 무엇이 일어나도 그냥 그냥 그럴 뿐이에요. 그래서 초연해지는 거예요. 관여한다는 거는 내 생각이 느껴 나가는 거는 그렇지. 그것이 지금 일어난 작용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생각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 생각을 그것이 무지야. 나라고 생각하는 거. 그렇지. 그걸 나로 생각하는 거지. 그게 다예요. 요것을 머리로만 처음에는 이제 머리로 이해를 해야 되겠지. 그렇지. 이 분명한 이 이치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로 봐야 돼. 그렇지. 내 삶에서 그것을 100% 활용을 해야지. 얼마나 많이 내가 활용을 쓸 수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한 이제 그게 수행이죠. 생각은 계속 올라오니까 음. 계속 이제 그 보는 것들이 계속 수행으로 삼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이렇게만 들어도 이걸 바로 존전하고 예. 우리 얘기하기 전보다 예. 지금하고 틀리죠. 예. 확연히 틀리죠. 예. 완전 이제 체계가 잡혀가지고 들어오니까. 뭐 이제 그 경제원에서는 이제 색수상 행식 이제 그 말씀 주시고 그리고 이제
작용과 경계에 대해서 일어난 생각에 대해서 묶이지 않은 건경식 이제 그것에 대한 내용이 또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제 진리 쪽으로 향해서 이제 갈 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 디딤돌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그런 거 굳이 그렇게 구별하고 나눌 필요 없어요. 동시 작용과 동시에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 이것이 가장 제일 빠르죠. 신속하죠. 정확하고. 이게 직진심이야.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집착이라는 게 따로 없고 그냥 일어나는 현상을 그대로 보면 집착이라는 게 없네요. 그냥 이제 같이 거기서 이제 묶이지 않으면 바로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집착은 그 어떠한 생각이든 시각적이든 뭐든 간에 그 분별에 덧붙이는. 살짝이라도 걸리면 네. 그게 집착이에요. 싫어하는 것도 집착이에요. 좋아하는 것도 집착이에요. 그걸 즐기려고 하는 것도 집착이에요. 그걸 간직하려고 하는 것도 집착이에요. 어리석어서. 그것이 난지 알고 착각하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고 착각하는 그 무지 때문에. 그럼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집착이니 뭐니 이런 말 필요 없잖아요. 네. 그런 거 다 쓸데없는 말이잖아. 그죠? 작용과 동시. 이 작용을 있는 그대로 아는 자가 부처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 거고. 그게 부처라니까. 네. 근데 그 부처라는 게 실체가 있냐 하면 그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이제 현상작용과는 그대로 이제 같이 따라가는 관찰자일 뿐이에요. 어떠한 무엇이 일어나도 거기에 한 찰나도 머물지 않는 것이 부처다. 그러니까 부처도 계속 생명하는 거잖아요. 그걸 관찰하는 자도 중간중간. 그렇지만 기억에는 내가 이걸 알았다, 이건 몰랐다. 내가 이건 알아차리고 이건 빠졌네. 이런 식으로 이제 알아차리는 계속 있고, 내가 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런 이제 기억에 의해서 나의 정체성도 사실 허물어지는 건 아니죠. 내가 예전에 그랬고 지금은 그렇지 않고 다 아는 거니까. 정체성이라는 것도 어리석은 그 무지에서 나온 거죠. 저기에 무슨 정체가 있어요? 없죠. 그러면 그 뭐가 있어? 그냥 작용과 반작용 반작용도 없어. 작용의 일어남에 대한 관찰만 있을 뿐이고 지속적인 순간순간. 근데 그 관찰의 주체를 딱히 나다, 내가 아니다 이렇게 정의할 필요도 없고. 그렇지. 그냥 현상이 그렇게 흘러. 원래 그런데. 네. 거기에 그래서 뭐하죠? 계속 쉼없이 변하는 겁니다. 고정된 하나의 그 작용이 계속되는 건 없다. 그러니 어떠한 것도 일어나는 것과 동시에 변한다. 집착하지 마라. 끌려가지 마라. 그런 줄로 알고 다 흘려보내라 하는 얘기지. 잡으려 잡을 수 없다. 그 모양이나 이미지나 이런 것들보다도 가장 우리 그 현상을 뒤흔드는 지배적인 요소가 이제 인식이기 때문에 관념이나 편견에 대해서 이제 그 기둘리는 것에 대해서 많이 강조가 되는 거겠네요. 이미지에 대해서도 웃길 수 있고, 뭐 소리에 대해서 웃길 수도 있고, 사람마다 뭐 성향은 다 다른 거겠지만, 특히 인간의 경우에는 내 생각, 내 견해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이 생각이, 내가 이렇게 말을 하려는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 생각에 대해서 다시 같이 본다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내가 일어난 생각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일종의 이제 객관화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런 일어남과 동시에 본다 이런 말 쓰지 말고 네. 그냥 어떠한 작용이 일어나더라도 네. 그냥 하나의 작용일 뿐이다. 그러니까 그 작용이 일어남을 놓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말이 나와요. 내가 자꾸 관념적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네, 관념으로. 예. 네. 그 지금 중간중간도 관념으로 계속 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관념은 이론은 네. 내가 완전히 이치를 통달하기 위해서 네. 필요한 거잖아요. 이치는 수단일 뿐이죠. 그렇지. 그러면 그것이 됐으면은 그걸 가지고 있으면 불편해. 네. 놔야지. 다 잊어버려. 네. 하나도 주장할 것도 없어. 네. 그걸 가지고 있으면 나도 괴롭고 모두가 괴로워. 그 관념 자체가 계속 나는 그거를 놓으려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관념 자체가 나를 다시 묶어두고 있는. 그렇죠. 자꾸 관념적으로 공부하면 끝이 없어. 영원히 못해. 네. 그걸 빨리 놔야 돼. 빨리 놓고 이제 그런 거 싹 다 잊어버리고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작용이 되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의 움직임을 끊임없이 확인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분별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내 마음속이라는 것을 움직인다는 것은 분별이 움직이는 거야. 이 분별이 움직이는 대로 내가 따라가지 말고 말하지 말고 행동하지 말고 그것을 분별이 흐름을 보란 말이야. 그게 관조라고. 그것이 자각이에요, 자각. 인식, 인지. 예. 이게 분별 흐름을 있는 그대로 그냥 봤을 때 지금 이제 제가 느껴지는 거는 그 다음에 어떤 내가 의도적으로 어떤 관념이나 개념을 만들지 않으면 그냥 분별이나 이제 의식 작용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멍하게. 그 만든다 하는 것도 만들 수가 없어요. 그것도 생각이에요. 그냥 지금 만든다는 생각이 일어나는구나가 자각되는데 그 인지되는데 그죠? 내가 그러니까 그 관념의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 계속 그거를 옆에서 관찰하고 들여다 계속 보는 거네요. 무엇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으니까 분별의 종류도 아마 말도 없죠. 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를 인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게 깨있으냐. 그렇게 되면은 그 어떤 것이 일어나도 거기에 휩쓸리고 그런 말이 안 돼. 입을 통해서 말이 안 나온다. 그다 쓸데없는 거니까. 그래야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대로를. 거기에 조금 더 이것이 이렇다 저렇다 뭐라고 이름 붙이는 순간 다 어긋나 버려요. 끝나고 생각이에요. 지금 우리는 생각 이전을 얘기하려고 해요. 그것이 작용이야. 그러니까 모래가 나한테 일어나는 중인데 아주 뭔가 개운하고 상쾌한 뭐가 일어나고 있어. 네. 그럼 그걸 가지고 표현하려고 그래. 네. 표현하는 순간 그건 뭐요? 관념이죠. 그럼요. 제 생각이에요. 그게 뭐 대단한 거였던 그런가 그렇지 않은 거였던 거에 상관없이 그 쓰레기예요. 관념에 묶이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봐도 그 느낌은 또 사라지는 거죠.
어느 정도 사라짐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또 새로운 것이 오면, 새로운 것이 일어나는 거야, 사라져요. 거기에 관여 않고 그냥 그 제3자적 입장에서 보는 것처럼. 일반 사람들은 이제 현상이 일어나면 또 관념을 세워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갔다 붙다 하니까 그 많은 어떤 현상을 놓치게 되는 거고, 수행을 하는 사람은 계속 관념에 묶이지 않고 현상을 쭉 따라가면서 보니까 계속 이제 생명을 보는 거고. 거기에 끌려가서 말을 하게 되면 벌써 거기에 그 내가 취한 것가 돼버렸네요. 그럼 취하는 순간 또다시 다른 작용은 계속되고 있는데 그건 다 놓치고 그렇지. 못 쓰는 거야. 네. 그죠? 네, 맞습니다.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그런데 뭐 좋다, 싫다, 뭐다 하는 그런 모든 표현들이 갖다 붙일 수 있는 데가 있냐고. 없죠? 붙이는 순간 없나 봐요.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소위 뭐 언어도단, 말길이 끊어지고 언어로 표현할 수 없고 이런 표현들이 많은데, 그때 그 어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도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본래 자리가 아니고 흐름의 자리가 아니고 그게 다시 언어나 관념으로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지 않고 그냥 이제 그 흐름을 쭉 따라가게 되면 사실 의미 부여할 게 없고 그냥 또 이제 어떤 때로는 수행하면서 내려놓으면서 얻는 어떤 편안함, 희열도 있지만 그런 것조차도 좋다 하는 순간 관념이 되는 거고. 그렇지. 현상을 이제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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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과 동시, 작용과 동시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그러니까 그럴 뿐이야. 수행이라는 건 그거를 얼마나 좀 정밀하게 몸에 이제 완전히 체화시키느냐, 그 차이가 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 노력은 이제 해야지. 그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뭐해? 그게 좋은가요, 나쁜가요? 이렇게 하면 그거 역시 그렇죠. 관념이 생긴다. 생각. 진실이 그렇다는 건데, 그죠? 관념은 항상 이제 내 입장에서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지 괴로움을 주는지, 이게 사실은 생존이나 살아가는 중요하니까 관념으로 이제 그렇게 재단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건 없고 오히려 이제 긁어부스는 뭐 그냥 이제 그 짓으로 덧붙이는 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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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사라져서 없는 걸 가지고 자기 혼자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이제 지난번 본문에서 축구라든가 뭐 이런 거 비유하시면서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은 순간순간 놓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현실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묶여있는 사람보다 훨씬 빠르게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거니까 일상생활에서 더 잘할 수 있다. 예, 지난 것에 대해서 티끌만큼도 미련을 갖지 않는다. 발생과 동시 잊어버리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여기를 놓치지 않고 쓰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 그래야 돼요.
선수가 정말 한순간에 딱 해서 동작 하나가 끝나면은 싹 또 지금 하는 그것만 있을 뿐이야. 그죠? 실질적으로 그렇잖아. 그렇죠. 근데 자꾸 뒷생각을 하게 되면은 한숨 자꾸 먹는 뒷생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축구 못하는 거죠. 뭐 축구 감독이라든가 아니면 회사의 경영자가 그 사람도 지금 경기를 아니면 회사의 실적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 놓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1년 후 장기 계획, 10년 후 장기 계획 이런 것들 그리고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들을 또 잊어버려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과거 이런 이제 과거나 미래에 대한 어떤 생각 자체도 관념으로 쓸 수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내가 감정적으로 뭐 속상해한다거나 지나간 것에 대해서 쓸데없이 후회한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한다거나 그러니까 최대한 효율적으로 어떤 삶을 사용하는 게 지금 여기 예. 그런 것들은 다 나를 해치는 것들이거든. 나한테 조금도 이로움을 주는 게 아니거든. 지나간 건 지나간 거예요. 오지 않은 건 난 몰라. 나 지금 죽을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몰라. 그거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다음 오로지 지금 여기에서 충실한 거, 그 깨어있는 거. 그렇죠. 세상 일체가 다 그래요. 그 미련을 갖고 지나간 과거를 이미 흘러서 영원히 찾을 수 없는 건데 내가 쓸 수 없잖아. 영원히 못 써. 그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갖거나 그러면 참 이치를 모르는 거죠. 그 부지라 그러죠, 부지. 네. 그거는 흘러간 거 즉시 작용이 끝난 것은 즉시 흘러가는 거고 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여기를 놓치지 않는다. 이해가 가죠? 예. 내 관념에 사로잡힌 게 있지도 않은 것에 이제 사로잡힌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쓸 수 없는 거. 그렇죠. 예. 있지도 않은 거죠. 지 상상 속에, 기억 속에서 있는 거. 그걸 가지고 애통해하고 형제는 실제 하지 않는 미래의 바람, 난 바람 중에 뭐 이런 표현들 관념에 내가 묶인 게 이렇게 되면 자기가 어떤 주장이랄 것이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견해라는 것이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없죠. 철학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거요? 철학? 철학도 없죠. 없어요. 다 쓰레기야. 거기에서. 그죠? 그렇죠. 관념. 그렇지. 뭔 필요 있어. 내가 유식해서 나는 이만한 그 암기력이 있고, 이만큼 나는 많이 알고 있고, 박학다식해. 그 해본들 뭐 할 건데. 지금 여기는 다 놓쳐가면서. 지금 그 사람이 많이 알고 있고 사전을 통째로 외워서 달달달 모든 것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 있다고 쳐. 그 사람 행복할까? 지금 여기 그냥 놓치는 그렇지. 그렇죠. 그래. 그 사람 자유롭지 않아. 지금 여기에 내가 관념에 묶이지 않고 그냥 비어 있어야 필요할 때 적절하게 에너지를 쓰고 집중을 하려고 그럴 수 있는 건데 항상 차 있으면 좋은 복이 들어와도 다 놓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전에 바두선이나 뭐 가나산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 그 지금 여기라는 개념이 사실 그게 다 들어와 있는데 선생님도 지난번에 유튜브에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나라는 거나 아니면 뭐 이목고라는 단어를 통해서 지금 여기를 집중하도록 볼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어떤 방편적인 건데 그게 이제 전부가 돼가지고 그것만 하다가 이제 끝나는 거죠. 그것에 화두를 들고 있다 보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들은 지금 여기를 깨달은 얘기잖아. 너 지금 찾고 있는 거 네. 어마어마한 뭐 아니야. 지금 여기야. 그거 깨닫게 해주려고. 근데 그걸 그 말을 들어서 그거 깨닫기가 쉬울까? 힘들죠. 그래서 난 이게 좀 내가 잘못하는 것 같아요. 스스로 이런 자성이 있어서 네. 이 깨달음을 누구든지 다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이걸 왜 이 답을 미리 알려줘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갈 수 있는 그 자력으로 갈 수 있는 그걸 내가 꺾어버려서 이걸 내가 이렇게 발설하나 이거 내가 큰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아 선생님 지금 하고 계시는 게 내가 왜 나도 화두처럼 그렇게 던져주고 그만인데 자기가 자력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내가 왜 지금 여기 이렇게 내가 그 해답을 미리 알려줘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야. 예전에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드라마 중에 맥가이버의 제일 마지막 편인가 이제 보면 그 대학생 둘이서 대회를 해요. 시험을 대학생들끼리 어려운 문제를 내놓고 시험을 하는데 그 마지막 문제가 못 푼 문제가 뭐였냐 하면 문이 자물쇠를 눌러서 딱 열리면 잠기고 잠기면 열리는 거예요. 학생은 열었으니까 이제 열렸다고 생각하고 열렸는데 안 열리고 잠겨 있는 상태가 사실 열린 상태였던 거예요.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이제 그런 부분도 이게 수행이라는 게 당연히 이제 그러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너무 어떻게 보면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제 너무 쉬운 건데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쉬울 리가 없을 거야. 왜냐면 눈앞에 있는 그대로 그냥 보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다가 거기서 이제 나름 이제 경전에서는 두 가지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감각적 욕망하고 존재에 대한 지착 그리고 그게 이제 다시 뭐 5가지 장애라든가 10가지 족쇄 이런 걸로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결국 눈앞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그게 이제 그렇게 이제 어려운 용어라든가 되게 이제 대단한 걸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지만 결국은 눈앞에 걸 보면 된다는 건데 보면 다 열려있고 거기에 다 정답이 있는 건데 내 관념으로 속고 그다음에 또 자기에 대한 어떤 자존감이라든가 그다음에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욕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도 이 공부를 하는데 시간을 투자를 하고 또 나를 놓고 살기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 뭐든지 공짜가 없는데 다른 사업이나 자기 원하는 것에는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는데 여기는 조금 더 투자하지 않고 알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욕심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어렵다는 공부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정답을 얘기하지 말고 본인이 스스로 터득해서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못 가겠죠. 그 중에 정말 특출한 그런 사람들이나 어떻게 갈까 말까 하겠죠. 아니 근데 이미 이제 그렇게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하면 이미 사실은 거기에서 거의 절반은 힌트를 준 거죠. 다 준 거죠.
없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처음 듣는 사람은 저게 무슨 말이야. 보통은 어디를 가나 내 말을 따라라. 내가 가르치는 대로 해라. 이 길이 아니면 답이 없다. 뭐 이런 식의 저걸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현혹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계속 묶여 있어야 되잖아요. 내 어떤 내 방편이 되니까 내 제자들하고 계속 묶여 있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그 안에 답이 있다. 지금 여기에 답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건 참 쉽지도 않고 또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저 선생님은 다른 선생님들은 저 대단한 거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뭐 여기 눈앞에 있는 거 다 알아버리네. 너무 저기 뭐야 사람들은 이제 좀 뭔가 값어치가 있고 비싸 보여야 그게 이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화려하지도 않고 어떤 색깔도 없고 맛도 없어요. 근사하지도 않고 일체 정말 무미건조해. 사람들은 맛이 있고 뭔가 화려하고 휘황찬란한 그런 것을 택하겠지만은 여기엔 일체 그런 게 없어. 없지만 이게 다야. 계속 지금 여기에 머무니까 활발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계속 여기에 머무니까 늘 새로운 게 일어나는 거죠. 근데 관념에 묶인 사람은 그 관념으로 경우에 따라서 평생을 한 관념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리석지. 안타깝고. 지나간 관념으로. 그 관념을 자기만 살면 되는데 남한테도 강요하고. 그렇지. 그렇죠. 누구나 다 싫어하지. 아니면 권위가 높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오히려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알아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누구나 자기 견해랑 관념이 있으니까 남이 자기 관념을 강요하면 싫어하는 거죠. 이 얘기를 하면서 정말 뭔가 번쩍하는 게 있고 좀 아름다운 어떤 색채가 있고 그런 거를 표현해서 얘기한다면 그건 아니야. 어떤 맛도 없고 어떤 아름다운 색상도 없어. 그런 이제 자기식의 관념이라든가 어떤 욕구라든가 이거를 먼저 세워놓고 그렇지. 아무리 이제 좋은 얘기를 들려줘도 그 전제하에서 다 들으니까 거기에 맞게 다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죠. 뭐 답이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맛도 없고 그냥 무미건조하다 그래. 그걸 뭐들을 하냐고 그러지. 그렇지. 뭐들 해? 뭔가 이제 웃는 게 있어야 사람은 거기에 따라 가는데. 그러니까 난 그럼 오늘부터 안 할래. 안 할 수도 있겠죠. 현실이 그렇다. 그걸 봐라. 그거를 쓰는 건 너 마음이다. 어떻게 보면 이제 자유로움이 주어진 건데. 근데 그 무미건조함, 아무것도 없는 맛도 없고 색깔도 없고 아름다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네. 그렇지만 내가 얘기를 하면 너는 편안해. 너는 자유스러워. 그 이제 그렇게 하면 현상을 보는 것에서 어떤 그 마음의 흐름이라 그래야 되나? 묶여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흘러지는 그거를 이제 느끼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다르게 평가하게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현상 그 자체로만 현상이 아무것도 없어. 의미 부여할 것도 없고 네가 생각하는 것도 다 관념이야. 그것 자체로는 무미건조하죠. 그것에 내 마음은 대상에 대해서 의미 부여하는 건 계속 마음의 성질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성질 따라서 이제
현상이 흘러갈 때 마음은 계속 그거에 대해서 작용하고 알고 또 내가 그거에 대해서 묶여 있구나 또 혹은 이런 의미 부여를 했네 이런 걸 알아차리면서 계속 살피면 거기서 이제 계속 어떤 마음의 부드러움이 생겨나고 흐름을 따라가는 어떤 힘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이제 계속 수행을 하면 할수록 이제 그게 강해지고 그럼 그게 이제 자꾸 생겨나면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떠한 것에도 정말 의미가 없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일체의 모든 것에 내가 실질적으로 머무르고 싶어도 머무를 수 없다. 그건 자꾸 머물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고통이다. 그때부터 불행이다. 그때부터 인생이 힘들다. 본래가 머무를 수 없는데 뭐 하나라도 내가 잡을 수 없는데 근데 그거를 잡을 수 없는 걸 잡으려고 하고 거기에 무슨 의미를 부여할 수도 없는데 의미를 부여하고 그 기억을 계속해서 할 수도 없는데 자꾸 그걸 떠올리고 하고 하니까 자기가 불편하고 그러면서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심지어 너무 많이 이렇게 힘들어하면은 우울증까지 걸리고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해쳐서 왜 그렇게 인생을 허무하게 그렇게 사느냐 이거예요. 본래부터 머물 수 없는 이치, 어디에도 걸리려 걸릴 수 없는 이치, 무엇도 어떠한 맛도 없다. 그런 맛에 자꾸 끌려가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 이런 것으로부터 다 통달돼서 놓아져서 있는 그대로가 왔다 하더라도 그냥 그거 역시도 그냥 다 흘러가는 바람처럼 이렇게 홀가분하게 살 수 있다면 그는 세상 무엇도 그 사람을 올거맬 수 없어. 아무리 그물을 tumtum이 친다 해도 그 사람 잡지 못해. 그게 자유지. 이제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말씀하시는 게 소위 우리 이제 수행자 첫 이렇게 사람이 흐름에 들었다고 예류라고 하잖아요. 흐름에 드는 그 느낌이 계속 들거든요. 마음의 흐름을 탄다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현상에 대해서 그대로 쭉 따라서 가는. 저는 이제 이전에 예류라는 어떤 깨달음에 대해서 눈치채는 그런 걸 예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깨달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현상에 묶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게 깨달음이니까 예류라는 거는 마음이 그 현상을 그대로 쭉 받아들이면서 쭉 따라가는 그 마음을 가진 자가 예류가 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러한 이치가 분명하구나, 틀림없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것. 결국 흔들리지 않게 확실한 것. 그게 깨달음이에요. 현상이 그러니까. 그렇죠. 보면 그래서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깨달을 필요 있어 없어요? 깨달을 필요해요? 그걸 이제 모르는 사람 깨달아야죠. 그렇지만 아는 사람은 당연한 거고. 그렇지. 당연한 거. 그리고 이제 당연한데도 이제 자꾸 착각하고 그러면 이제 내가 바보처럼 자꾸 또 그랬네 그러는. 깨달음이 어디 있어? 표현할 수 있어요? 깨달음을요? 깨달음을 표현하면 그게 이제 더 붙이는 격이죠. 아니면 현상이 그냥 그런데.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선사들이 지금 여기라고 한다 그러면 그런 게 오히려 깨달음을 표현하는 게 되지. 나를 따르라 이걸 알아야 깨달음이 된다 뭐 이런 식은 아닌 거죠. 말을 쓰지 말고 표정을 짓지 말고 네. 깨달음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제 아는 사람이라면 현상 그 자체를 드러내는 거니까 내가 그 속에 있으면서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떤 동작이나 이런 걸 안 하면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눈치채기가 어렵겠죠. 말과 저거 없이 그거를 현상 이게 왜냐하면 듣는 사람은 계속 자기 관념에 빠져 있을 테니까 자기가 원하는 식의 어떤 깨달은 상을 그리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걸 깨줘야 그 사람이 아 그냥 있는 그대로가 깨달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고 이 선지식이 있어가지고 어떤 특별한 개념이나 뭔가를 들어야 내가 깨닫는데 그걸 안 알려주시네. 더 특별한 게 있나 보다.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더 특별함이 있나 보다.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다음에 오실 때는 말로 표현하지 말고 네. 표정으로 표현하지 말고 네. 한번 그걸 저한테 얘기해 줘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치가 분명하니까 본래부터 자연이 이치가 그래 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또 정확히 알아. 이제는 흔들리지 마. 여기저기 좌우 살피지 마. 그리고 이것이 틀림이 없어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확신을 갖는 거야. 그래서 그를 이제는 흔들림 없이 그 길을 쭉 수행해 나가면서 하다가 보면은 그 길 가니까 점점 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야가 점점 더 확대되고 할 때마다 시련이 느껴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자기 스스로가 환해져요. 편안해져. 점점 더 그렇게 확대되는 그런 상태를 하다가 어느 날 그냥 그 서비스로 그런 것이 하나 오는 거야. 그런 것이 한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고 하다가 그것이 이제 틀림없이 그 쭉 가면은 점점 더 이제 그 확신을 완전히 갖게 되니까 그래서 흔들리질 않아. 현혹되지도 않고. 그래서 나의 삶이 이제 정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여기라는 것에 대해서 언제 어디서나 내가 자유자재로 될 수 있는 거. 그게 궁극은 그거예요. 궁극. 본래 자연이 그래 이제가. 본래. 왜 그러한 거를 또 물으신다면 아주 상세하게 얘기할 수 있어. 그 전에도 얘기한 적도 있었지만은 왜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하면 분명하게 확신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얘기한 것만 가지고도 충분해요. 오랫동안 이렇게 수행도 해오셨고 사유도 많이 하셨고 그러니까 그 뭔가에 대해서 분명치 않으니까 그런 거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도대체 뭔지는 모르겠다. 분명치 않은데 이거는 아니고 개운하지 않고 뭔가가 있긴 있을 거다 하는 그런 기대 때문에 계신 거죠. 그렇죠. 예. 그 기대가 아까 우리 얘기한 겁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분명히 우리 어디에도 한 찰나라도 기대고 싶고 머물고 싶고 움켜쥐고 싶은 거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죠. 한 찰나라도 없죠. 그거 확신합니까? 확신하는 거죠. 확신하는 관념으로 이제 그걸 하는 거를 이제 보는 거니까. 그럼 오늘 다 얻으신 거예요. 열심히 또 수행을 해야죠. 계속 관념으로 느끼니까. 맞아요. 특성 자체가 의식의 특성이 그런 거고 그거를 계속 관찰하면서 그게 느끼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나의 이제
지금까지 그렇게 관념으로 싸웠던 게 한두에서 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그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CG를 여기서 벗어나기가 쉽지는 않아. 네. 자꾸 거기에 걸렸다가 또 헤어나오고 그렇게 돼요. 근데 이제 그것이 혼자 하기가 좀 벅차고 때로는 힘도 들 때도 있을 거고 좀 잘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럴 때 있을 때마다 이제 그런 것을 보림이라 그래, 보림. 보림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이제 가다듬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를 이치에서 어긋나서 전쟁까지 나의 어떤 그 견해로 살았던 나의 관념으로 살았던 것을 하나하나 벗겨나가는 거예요. 그 시간이 이제 필요해요. 언제든지 이제 오세요. 예. 그래서 또 얘기하고 또 하다 보면은 그것을 할까푸씩 이제 벗어나고 그래서 좀씩 이제 거리는 좀 멀지만 네. 또 본다는 것도 생각이야. 그렇죠. 어. 뭐 국내 해외로 나가는데. 바람 한번 씩 타고 하면서 여기 찰나에 내릴 수 있어. 이것이 진짜 공부고, 이게 진짜 수련이고, 이게 전부 다예요. 네, 다른 것보다도 이제 저도 지금 이제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도 내 관념에 대해서 어떤 스스로도 깨부수지만 또 선생님 말씀을 통해서 그 절차탕마하고 이제 밖에서 깨듯이 이렇게 이제 내 관념을 내가 그 보지 못한 관념을 두드려 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 맞아요. 네, 그래서 혼자 해나갈 거 10년 할로 만약에 한다면 그렇게 하면 3년도 되고 그냥 할 수 있고. 그렇죠. 네, 빨라지고. 그리고 또 이것이 게을러져 가지고 네. 좀 등한시할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네. 편안함을 줬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럴 때마다 더 나쁜 발에서 나갈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왜 지금 여기서 게을러지고 있느냐. 예.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힘, 그것이 같은 공부하는 도반이죠. 예. 예, 그게 진짜 도반이에요. 언제든지 문은 열려 있고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시간만 있으시면 됩니다. 사람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를 가리지 않고 이 공부를 반드시 해야 돼. 어느 생의 인간은 반드시 해야 돼. 지금 이번 생에 못 온다 하더라도 그럼 또 윤회 있냐 그러는데 윤회 있어요? 이거 없죠. 그것도 가능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난 몰라. 지금 너 네 머릿속에서 지금 일어난 거야. 그치? 그 가지고 있다 없다 다 써봐야 아무. 야, 그럼. 그러면 논쟁이야. 네, 논쟁이죠. 그거다 써는 걸로. 네. 이제 너무 이제 많이 분명해지셨겠네. 네. 오늘 얻어가는 이익이 크셨기를. 얻은 바가 없다 그래야 이 큰 걸로 역설적인 표현이 되겠네요. 그렇지. 그 의천도 여기에 이제 그 드라마 영화에 보면 그 이제 조사 잠상봉이 그 장무기한테 그 태극권을 가르쳐주거든요. 근데 나중에 다 얻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면 마음껏 써라. 그냥 이렇게 웃음으로. 그런 거예요.